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엘니뇨 라니냐 배웠고요. 오늘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막화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안무래도 중단원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걸 어디에서 알게 됐냐면 요 남극 근처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 파괴가 문제가 된 건데, 자, 염화플로린화 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염화플로린화 탄소의 이제 요렇게 생겼거든요. CCS3F. 얘가 얘 화학식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프레온 가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프레온이라고 하는 건 상표명이에요. 상표명. 여러분들 그 스테이플러를 여러분들이 호치키스라고 하는 건 호치키스라고 하는 일본의 상표가 유명해져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창고를 데일밴드라 부르는 것도 데일이라고 하는 상표가 유명해져서 그렇잖아요. 이 프레온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온이라고 하는 상표가 유명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레온 가스를 어디에서 예전에 많이 썼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냉매제, 그러니까 냉장고나 여러분들 에어컨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반드시 냉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냉매제에서 많이 사용하던 건데, 이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1단원에서 공부했지만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그렇지. 오존층이 자외선의 99%를 흡수해 준다 했잖아. 맞죠? 근데 이 99%가 깨지면 자외선 빵빵빵 들어오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오존층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볼게요. 자, 염화플로리나 탄소라고 이야기했는데 CCS3F예요. 얘가 무엇으로 분리되면 CCl2F랑 Cl로 분해돼요. 근데 이 Cl이 오존과 만나면 이게 산소를 하나 뺏어와요. 요렇게 ClO가 되고 O2가 되거든요. 근데 ClO가 주변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산소를 만나게 되면요, 활성산소로 그러는데 얘랑 만나게 되면 자 Cl과 O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게 뭐냐면 Cl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ClO의 상태로 결합을 했어요. 다시 Cl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그대로 뭔가 결합을 했다가 자기가 나오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촉매라고 그래요. 촉매. 요걸 촉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보긴 힘든 거. 그래서 이런 촉매들이 뭐가 되냐면 Cl이나 Br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할로젠 원소거든요. 할로젠 원소. 우리 화학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오존층을 이제 야금야금 파괴를 시키는 거죠. 오존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산소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오존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존 홀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남극 상공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남반구 봄철에 갑자기 급감하면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존 홀의 현상은 얘들아 매년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매년 남극의 봄철은 주로 언제냐면 9월. 9월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냉매제 때문에 이 오존 홀이 완전 크고 깊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팁으로 남반구에 여러분들 9월에 놀러 가시면 작살 납니다. 알겠죠? 그때는 사람들 잘 안 돌아다녀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사람들 안 돌아다녀요. 알겠죠? 오존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외선 진짜 작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걸 알게 된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그러면 이제 오존 파괴를 막자라고 하는 노력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력이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많이 다루고 지구과학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룰 내용이에요. 이게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염화플로리나 탄소를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염화플로리나 탄소를 사용을 중지를 시켰어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이제 얘가 사용이 전면 중지가 됐고요. 근데 얘들아,
과학자들이 요 오존층이 복원되는 데는 2045년 208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염화폴로니아탄소 이 프레온가스라고 할게요. 프레온가스를 사용을 줄이니까 2045년에서 2060년 사이가 되면 1980년대 수준으로 오존층이 복원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환경이 복원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요렇게 뭔가 큰일 나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 가겠습니다. 사막은 뭐냐면 뭐 토양의 건조화로 뭐 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역 다 치우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토양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힘들다는 말도 맞긴 맞지. 그래서 사막화라고 하는 건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이 확대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사막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 딱히 이제 얘들아 사막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아니에요. 사막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은 가축이요. 가축.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경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림과 초원이 파괴되고 땅이 황폐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축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양고기 이런 애들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 가축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방목을 많이 해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소는 이파리 뜯어먹지 않나요? 맞죠? 양도 이파리 뜯어먹고 사는 애 아닌가요? 그게 왜 삼림과 초원을 파괴시키지?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하나만 보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먹는지가 나오는데 땅을 파서요. 뿌리까지 후룩 하고 빨아 마셔요. 마신다요. 먹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먹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풀이 없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씹어먹는 게 아니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삼림과 초원이 파괴되고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겹친 거야. 그러면서 가뭄이 막 오래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화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황사요. 황사는 이제 순수 황사가 위험한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이상한 활동을 하잖아요. 맞죠? 중국 사막에 이제 중국 공장에서 중금속 이런 게 나오면 처리를 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버린다고요? 그 넓디 넓은 사막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막 모래 중금속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금속이 고스란히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쥐지 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만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황사가 왜 봄에 생길까? 이제 황사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할 필요 없고, 황사가 왜 봄에 생길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황사가 봄에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 여름이랑 가을이랑 겨울에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봄에 생기려면 얘들아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하강을 하고 중국에서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게 봄인 거예요. 여름은 왜 안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기류인데? 비가 오잖아. 맞지? 우리나라가 비가 오니까 이게 중국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안 돼.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황사가 심하지 않아. 그러면 가을에는요? 가을에는 얘들아 중국 사막에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면 풀이 모래를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못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에는 황사가 안 생기고요. 겨울은요. 땅이 얼어요. 한마디로 땅이 오니까 이제 모래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봄이 딱 좋은 거야. 그래서 황사가 봄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교과서 보시면 황사의 좋은 점 해가지고 태양광을 반사해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한다. 석회나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의 산성 물질을 중화해서 산성비를 억제한다.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를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들아 중금속이 포함되면 다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알겠죠? 중금속이 포함되면 진짜 다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사 때 밖에 잘 돌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마스크 철저히 끼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많은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들아 3단원의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 마무리와 대단원 마무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